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내우입니다. 호흡 얘기 좀 해볼까요? 호흡,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노래에는 호흡이 9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이거는 뭐 진리예요, 진리. 호흡이 가장 절대적이에요. 또 성악 발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악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우리가 인간이란 악기는 일단 호흡이 나가야 소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이 나가는 것, 이 호흡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호흡이 나가는데 어떤 길로 나갈 것이냐를 우리는 이제 계속 찾는 것이고, 어떤 그 공간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갈 것이냐, 뭐 이 얘기. 그러니까 호흡에서 시작해서 호흡으로 끝나는 거예요, 노래는. 근데 이 호흡을 이제 호흡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복식호흡, 성악에서 사용해야 되는 복식호흡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저도 레슨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호흡에는 웬만하면 저는 처음에는 포커스를 주지 않아요. 호흡에 집중하지 않고 귀를 먼저 열어놓으면 호흡은 자연스럽게 써진다. 이게 저의 이제 지론이고, 그러나 결국에는 어느 순간이 되면 호흡을 굉장히 이제 극대화시켜서 사용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길이 잘 안 열릴 때, 때로는 호흡의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길이 일시적으로 잘 열려서 그거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호흡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길이 잘 안 열리고 뭔가 방향이 잘 헷갈릴 때는 호흡을 자꾸 집중을 시켜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탁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많이 비유를 했지만, 이 호수, 수도 틀듯이 세게 틀어서 꺾여 있는 호수를 펼 때 이 물 수압을 높여서 일시적으로 그 호수를 펼 수는 있지만, 그게 자주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어딘가에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호수를 잘 손으로 펴주는 것,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호흡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 결국에 호수가 잘 풀어진 뒤에는 호흡이 얼마만큼 그 호흡 압을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량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호흡을 잘 쓰는 방법, 최근에 제가 좀 했던 비유 중에서 아주 잘 적용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결국에는 아랫배, 윗배 할 것 없이 다 나와야 돼요. 배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 하고 깊이까지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쭉 이게 팽창이 됩니다. 그죠? 그냥 배가 다, 복부가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숨을 들이마실 때 어떻게 힘을 줘서 윗배만 내민다든지 뭐 아랫배만 내민다든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들이마시는 들숨은 편안하게 그냥 아래까지 깊이 쭉 충분히 다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들어간 호흡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들이마신 호흡을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조금씩 내보내면서 극대화시켜서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이 호흡을 들이마신 뒤에 우리가 그 호흡이 들이마시면요, 폐가 팽창을 하는 거죠. 폐가, 이걸 뭐 그림이 없이 제가 운전하면서 지금 말로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폐가 팽창이 되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요. 횡격막이 내려가면 그 얘기는 그 횡격막 아래에 있는 내장들과 그 공간이 이제 밑으로 밀려 내려가서 복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팽창을 하는 것이죠.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가 있는 횡격막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공기를 위로 밀어내면서 이제 소리가 나가는 건데, 이때 아랫배 팽창됐던 그 복부는 서서히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쭈그러들겠죠. 근데 이거를 횡격막이 이렇게 나가면서 그냥 쭉 하고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팽창되어 있던 그 복부를 그대로 유지하는 근육들,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노래에서 사용하는 어떤 호흡 에너지예요. 횡격막은 올라가는데 복부가 다시 그 팽창돼 있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노래할 때 어떤, 특히 이제 고음에서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밀려 내려갔던 호흡이 그냥 아랫배 윗배 할 것이 다 나갔는데, 이제 다시 호흡이, 소리가 위로 나가면서 새어 나가면서 이 근육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아랫배 윗배 할 것이 팽창한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라는 건 수축을 하면서 유지를 하잖아요. 수축을 하면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냥 팽팽하게 팽창된 거는 근육이 팽창된 게 아니라 그냥
횡격막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팽창이 됐던 것을 근육이 그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뭔가 수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랫배가 뭔가, 아랫배 우리의 복근, 흔히 얘기하는 복근 근육이죠. 그 복근이 탁 수축이 되면서 그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긴장감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금 비유를 다시 하자면, 우리가 임산부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좀 과장된 얘기지만, 그 임산부가 아이를 유지한 것처럼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하고, 그러니까 아랫배까지 충분히 팽창이 돼야 되겠죠. 우리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렇게 아랫배 쪽에, 자궁 쪽에, 그 아랫배 쪽에 이렇게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손으로 이렇게 받쳐 올린다라는 느낌 한번 잡아보세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아랫배를 딱 숨을 딱 멈춘 뒤에 아랫배 쪽에 있는 아이를 안쪽으로 끌어당긴다라는 느낌. 우리가 손으로, 양손으로 아이를 이렇게 받쳐서 약간 위로 올리는 느낌, 아이를 받쳐 올리는 느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에너지 들이마신 다음에 하고 살짝 아랫배가 수축이 되면서 아이를 이렇게 받치는 느낌, 그 상태를 가지고 고음을 쭉 그냥 소리를 내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아랫배에서 아이를 받쳐 올리는 느낌, 손으로. 그거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고음에서 특히 이게 많이 이제 써진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음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풀어지는 호흡을 아랫배를 이렇게 안으로 잡아당기는 느낌, 아이를 이렇게 감싸 안는 느낌, 뒤에서 누군가가 아빠가 그 임신한 아내의 그 배를 이렇게 뒤에서 안아서 딱 잡아당기는 느낌이죠. 내가 직접 하지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받치는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끌어당기는 느낌. 그러면 자연스럽게 윗배는 조금 더 팽창을 하겠죠. 이게 아랫배를 수축하는 이게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근데 아랫배를 내미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랫배를 수축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윗배를 내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호흡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뭐 제가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랫배가 수축이 되는 게 좋은데, 그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 외부에서 어떤 힘이 탁 수축이 돼서 내 배를 쪼우는 느낌, 뭐 허리띠를 약간 쫄라매는 느낌, 아랫배 쪽입니다. 윗배가 아니라. 그런 느낌이면 좋다는 거죠. 들이마신 다음에 우리 왜 그 복부가 수축이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 제재를 가해준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왜 우리 역도 선수들이 허리에 밴드를 매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 허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것도 있겠지만, 그 들이마신 어떤 호흡, 숨을 딱 수축시킬 때 그 쫄라맨 어떤 밴드가 훨씬 더 그 수축 에너지를 세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지금 추측입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들이마신 호흡을 세게 내가 탁 수축을 할 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외부적인 그 힘을 느끼면서 소리를 내면 좀 더 소리가 호흡이 잘 실린 소리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호흡을 윽 하고 힘을 주어서 낸다 하면 주로 이제 밀게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밀게 돼요. 호흡을, 그 아랫배 쪽을 특히.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힘을 준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이렇게 배를 누군가 이렇게 탁 때린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면서 수축을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수축을 한다기보다는 외부에 의해서 어떻게 본능적으로 수축되는 어떤 그 에너지, 그게 소리를 낼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제가 다양한 설명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뭐 오늘 얘기한 거는 그 임산부가 아이를 이렇게 끌어올리듯, 이렇게 내려가 있는 아이를 위로 올리듯이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배를 충분히 팽창시켜서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수축한 뒤에 다시 당기면서 소리를 그때 요 앞편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요 포커스는 마른 목골 가운데, 인중, 코, 여기를 통해서 소리가 쭉 나간다. 그걸 적용하면서 하면 소리가 이렇게 라인이 일단 생겨요. 이 라인이 생긴 뒤에 그 다음에 라인에다가 음정을 넣어주는 것.
라인이 깨어지지 않고 음정 넣어주는 거, 요런 거. 이게 아니라 일단 레가토 기본 가장 좋은 이 레가토는 호흡에서부터 쭉 한 길로 가는 거. 비브라토가 절대 라인을 깨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듣기가 불편한 바이브레이션이 돼요. 이건 라인이 깨지잖아. 라인이 살아 있으면서 돼야 되는데 라인을 깨는 바이브레이션은 불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런 소리들은 특히 이제 합창이나 뭐 중창이나 이런 다른 사람과 섞일 때도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 소리는 무조건 튀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비브라토가 있어도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게 잘 섞이게 돼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직접 우리가 귀로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면서 하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오늘 호흡 얘기, 이거 아랫배에서 탁 이게 뭔가를 받쳐 올리는 느낌, 그거 잘 적용해 보시고 또 훈련을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